그리고 지금 현재 김문수와 장동혁 이제 둘이 붙었는데요. 자, 제가 뭐 이 투표율은 이제 공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소스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김문수가 이겼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정설.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측에서 우리가 1등했어. 48%를 먹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 그런 장동혁이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 그럼 그동안에 나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볼 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요, 여론조사의 일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 푸른닷컴에 있는 전용준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전용준 대표가 조금 전에 말이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갤럽이 좌편향 성향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여론조사의 지표 중에 하나가 한국갤럽이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소형 언론기관에서 장동혁 앞선다는 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100번 얘기하느니 갤럽 한 번 딱 때리는 것이 훨씬 크다. 제 주장이에요. 왜? 아니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보면 그래도 갤럽이 대충 엇비슷하게 맞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준 푸른닷컴 대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을 해서 과연 지금 서로가 48, 9% 얻었다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딱 분석했어요. 예. 분석을 했더니 지금 김문수 말이 맞다. 예. 김문수 말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책임당원이 어디에 몇 프로가 있느냐 이런 걸까지 전부 다 대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 이번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다면 압도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두 자릿수 아주 큰 두 자릿수 차이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푸른닷컴 전용준 대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도 지금 이제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동혁한테 당신에 대해서는 배신자,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김태훈이 배신 때려. 그 다음에 한동훈이 배신 때려. 그 다음에는 결국 또 누구를 배신 때렸습니까? 누구를 배신했어요? 그 다음에는 김문수 본인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장동혁이가 이 정도로 그래도 기세를 올리면서 지금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싸운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예, 싸운 거라고는. 정치 경력도 4년도 채 안 돼. 왜?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보궐. 그러니까 그게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국회의원 빼치다는 게.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빼치다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1년 하고서 3, 4개월밖에 안 돼요. 2, 3개월밖에. 그러니까 지금 4년도 채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거야. 2선이 아니에요. 1.5선이야. 자, 정치 경력이 그게 전부야. 정치 경력이. 예. 그리고 싸운 경력은 탄핵 때밖에 싸운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탄핵을 누가 만들었느냐? 장동혁이고 한동훈이고 배신자들이 심어놓은 한동훈 계에서 반란이 생겨가지고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오늘날의 이 탄핵 세트의 원조는 누구냐? 한동훈과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가 뭐였어요? 사무총장을 했잖아. 이철규하고 싸웠잖아요. 공천. 왜 늘 한동훈 계만 갖다 심느냐? 지금 한동훈 계, 이 암세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에다가 심어놓은, 암세포를 심어놓은 사람이 저는 이게 감정적 평가가 아니에요. 팩트를 여러분들 대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 있고,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조경태 다 있어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암세포는 띄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암세포 20여 명을 집어넣은 장본인이 한동훈과 그 다음에는 장동혁이에요. 한동훈이가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장동혁이는 이제 시행한 사람, 사무총장이니까. 그래서 이철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둘이 난장판을 벌이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암세포를 심어놓은 사람이 바로 장동혁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날 느닷없이 싹 돌아서가지고 그것도 한동훈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탄핵 갖고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를 때마다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태훈이 자기 지역구 노려줘갖고 심어줬더니 배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또 사무총장 시켰는데 지하 이익 안 맞으니까 배신 때리고 그 다음에 김문수 아니 거기서 총괄본부장인가 무슨 뭐 총괄 상황실장인가 제일 요직을 맡아서
대선에 뛰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탄핵 반대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대선 캠페인에서 요직을 맡은 게 자기 정치를, 물론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고 나오는 거지. 그걸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배신을 안 때리는 범위 안에서 자기 정치를 해야지. 배신 때리면서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배신자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배신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당수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요, 99%가 전부 다 장동혁을 지지해요. 그럼 뭐,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저도 제 마음, 제 정치 철학, 제 소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소신을 지키는 거. 그리고 투쟁력을 갖추는 거. 투쟁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장동혁이는 지금 투쟁은 경력도 없어. 배신이 대부분이고, 지금 투쟁한 것은요, 지난 12월 계엄 이후에 지금 1년도 안 돼. 8개월밖에 안 돼. 풀로 다 계산해도 8개월밖에 안 돼. 투쟁 경력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요, 대학교 3, 4학년 때부터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75세야. 75세인데 대학교 2, 3학년은 21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년간을 싸운 사람이에요. 50년간 싸운 사람하고 4년 그러면 1년 싸운 사람하고 누가 배신자이건 나중에 누가 더 잘 싸우겠느냐. 소신을 갖고 정치 철학 갖고 누가 더 싸우겠느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김문수 후보는 이건 검증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장동혁을 지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김문수는 국회의원 3번 했죠. 도지사 2번 했지. 아스팔트 우파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그 10년간을 지금 아스팔트 우파 투쟁을 해왔지. 어떻게 게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게임을 되냐. 저는 김문수 보고 이쁘고 뭐 친하고 이게 아니야. 제가 했잖아요. 저는 친소 관계가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영향을 주지만 이런 중요한 거 높여갈 때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김문수 뭐 50년 투쟁 그리고 아스팔트 투쟁만도 10년 국회의원 3번 12년 도지사 2번 8년 장관 한 2년 자 김문수 장동혁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운 좋게 자기 대충 중고등학교 선배 김태형이 잘 만나고 배지 다르니까 계속 배신 때리고 투쟁한 게 뭐예요. 계엄령 있을 때 딱 지금 7개월밖에 안 되잖아. 뭘 투쟁한 게 있어. 뭘 말로만 아니 법사위에서 말로만 한동훈이 대표셔갖고 망했잖아요. 대한민국. 한동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하고 얼마나 잘 싸웠냐고. 입만 가지고 머리만 살아있으니까. 장동혁이 똑같아. 법사위에서 그 밥솥에서 말 얼마나 잘하냐고.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쫙 몰아주고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이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지금의 능력은 그런 공부 잘하고 무슨 사시학교 행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이 능력이 또 검증이 됐어야 돼.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준석한테 망해. 한동훈한테 망했으면 됐지. 뭘 또 더 망하냐 이거예요. 저는 친소관계 크게 아니 장동훈은 우리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이잖아요. 서천 지역구예요. 서천 지역구. 예. 아니 쌍봉 권영세 저 수십 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나 권영세는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권영세 배신자로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간은 빨리 쓸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논평 가지고 친소관계 멀어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그랬잖아요. 전 공직생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왔다고. 예? 자,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리 정당의 대표 누구냐? 김문수가 확실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철수는 이제 오차를 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차는 것은 지금 당 대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합치자. 이거예요. 지금 결선 가니까 나 좀 도와줘.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랬더니 안철수가 용과 결혼하라고 그랬대. 용과 결혼. 그럼 뭐 안철수는 또 그 얘기를 해야만이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도 요 국면이 바뀌어지면 뭐 윤과 결혼하라 이런 그리고 안철수도 윤한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지금 이제 윤한테 이렇게 이게 발탁이 안 됐잖아요. 그 불만도 또 쌓여 있는 거야. 등등. 예, 그런데 그건 그만두고 여하간
그리고 지금 조경태는 별 만날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쭉 보면,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투쟁력 딱 보려면 정청래가 장동혁이하고, 예, 누구죠? 김문수 딱 둘을 봤을 때, 누가 되는 것이 정청래한테는 좋겠어요. 한동훈이도 장동혁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한동훈은 금방 당 무너지고 오합지졸 될 거니까, 한동훈이도 장동혁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되면, 그러니까, 일부 친윤계들이 장동혁을 잃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다 들어서 다 알아요. 왜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은, 주로 뭐냐? 사시는 사람들, 이 법대 출신들, 이런 인간들, 친윤 중에서도 이런 인간들이 싹 장동혁한테 간 거예요. 왜? 장동혁이 말 잘 듣게 생겼거든? 왜? 정치 초년생이니까. 정치가 이제 4년도 안 돼. 4년도. 예? 만만해, 막말 얘기해서. 근데 김문수가 딱 당 대표를 딱 가져와. 아이고, 김문수? 고개 흔들리지. 왜? 지들 하라는 대로 안 들을 거가 뻔하거든? 왜? 김문수는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투쟁해온 사람이고, 당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당을 운영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름을 댔으면 저도 막 속 시원하겠는데, 이름을 안 대고, 여러분들 대충 법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 요직을 치러받고, 이런 사람들은 뭐 되게 그림 쫙 그려지죠?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장동혁이를 다루기가 쉽다 이거예요. 김문수 딱 오면, 알짤 없지. 알짤 없어. 김문수가 딱 되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싹, 그 중에 대표가 성일종 같은 인간들. 제가 성일종도 이 인간도 배신자고 싸가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자, 이런 인간들이, 얄팍한 인간들이, 예. 지금 이제 장동혁이를 끼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예. 자, 이 성일종도 아주 못된 싸가지 없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예. 그래서 서산에서 다음에는 성일종 같은 배신자 찍지 마십시오. 예.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내용, 지금 이제 이 전영준, 이 분석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영준 대표가, 푸른닭감 대표입니다. 요분이 이제 여론조사는 아주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요번 이 결선, 그러니까 선거 결과 관련해서 서로가 48, 9% 추정했다, 득표했다고 지금 유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어느 것이 맞겠냐 이거.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추정 득표율이 맞다고 본다. 48, 9%. 예,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지난 8월 15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대로 한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김문수가 46%, 장동혁이가 절반이 안 되는 21%, 그리고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18%랍니다. 그리고 모른다가 불과 14%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상식의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 김문수 성향인 신동훈과 김재원, 그리고 이 장동혁 지지자들이 광적으로 지지한 김문수 후보는 예상외로 2등. 그리고 일부 보수 유튜버의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80% 이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믿고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Q가 한 자리 숫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는 지역이다. 이 말은 선거가 되면 빗장을 수없이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는 경북, 장동혁은 충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TK 책임당원들이 지지에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이면서 대구 출신 우재중 후보가 의정부 출마 손수조를 이긴 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당원 구성 비율을 보면 TK와 PK 합이 약 50%, 수도권이 약 30%, 충남 10%, 호남 약 5%, 강원, 제주가 5% 구성되어 있는데, 수도권 약 30% 중 30%도 대부분이 영남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보면 영남권이 70%, 최대 8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호남권이 8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면 무소 불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거를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서 70%대 이상의 득표를 기록할 것이다. 예, 기록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부 총질자 정리하겠다는 장동혁에게 조경태, 안철수 후보자들이 지지할 리가 만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치와 선거는 지역이다. 정치는 상식이요, 선거는 구도와 산수다.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 정신에 충실하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충청권 출신 인사가 지도자가 되면 그 조직은 망한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그러면서요, 저는 뭐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 한동훈이는 충북 청주, 역대 보수정당 최악의 조합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경북 구미, 이정일 전남 순천, 망하는 조합이다. 쌍권총 권영세 서울, 권성동 강릉, 한덕수 전북 전주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반란을 일으켰다. 막판 영남권 출신 책임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압을 했다.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이 악행을 제어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영남 잔인년 지역 맹도주의는 웃기는 이야기다. 지역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전영준 대표의 참 이 합리적이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 노련한 이 정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